오늘 런던의 온도는 19도, 서울과 11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런던보다 8시간 빠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UK의 국기, 유니언 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과 그리고 한국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고 영국은 입헌군주제의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입헌군주제는 영국에서부터 그 개념이 시작이 됐어요. 왕과 의회가 서로 완력 싸움을 하는 와중에 현재 입헌군주제가 틀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벨기에, 모로코, 모나코, 부탄, 스웨덴, 스페인, 요르단, 일본,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우리나라와 가장 또 다른 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UK에는 여왕, 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유니언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웨일즈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웨일즈는 그 UK 남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곳이죠. 가장 먼저 잉글랜드에 굴복한 나라인데요. 헨리 4세 때 1404년에 강제로 점령되어서 합병이 되었습니다. 사실 웨일즈는 유니언잭 그 안에 국기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 너무 예전에 합병이 된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407년부터 잉글랜드의 황태자를 웨일스 대공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찰스 황태자도 웨일스 대공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대공이라는 자귀는 UK 왕자에게 주어지는 자귀인데요. 다음으로 국왕이 될 가장 나이가 많은 왕자에게 주어지는 자귀입니다. 영국의 왕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그녀의 맏아들 찰스 왕세자가 바로 웨일스 대공이고 현재 사람들이 웨일스공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유래가 바로 1407년 웨일스가 잉글랜드에 합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스코틀랜드입니다. 늘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앙숙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보다 인구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같은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스코틀랜드가 손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병이 필요했지요. 이쯤 해서 잉글랜드는 식민지 개척에 나서서 영토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는 그런 잉글랜드를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식민지 개척을 나서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때 스코틀랜드는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큰 돈을 들여서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거기에 관련된 긴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야 우리도 잉글랜드처럼 식민지 개척하자.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파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바로 스코틀랜드가 생각해낸 것은 합병이었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종교의 자유. 스코틀랜드는 장로회고요. 잉글랜드는 성공회입니다.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사는 걸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스코틀랜드는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웨일즈에 이어 스코틀랜드가 1707년에 정식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국기를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보다 100년 전에 이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국기를 합친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영국 역사에서 헨리 8세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왕을 겸하게 됩니다. 그때 유년제기 이미 생겼었어요. 1606년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입니다. 그 헨리 8세가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1801년 합병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웨일스는 제외가 됐고요. 잉글랜드의 국기였던 성 조지 십자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국기였던 성 앤드류 십자가, 그리고 아일랜드의 국기였던 성 패트릭 십자가, 요 세 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현재의 유년잭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후기에다 따로 올려드릴게요.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후기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년잭을 보시면 잉글랜드에 스코틀랜드가 합병이 되고 이후에 아일랜드가 합병이 되면서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기, 성 조지 십자가, 성 앤드류 십자가, 성 패트릭 십자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유년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UK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런던의 곳곳에 보면 많은 관광지들이 있죠. 그 관광지들에는 이렇게 영국 왕들의 이름이나 역사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많이가 아니고 거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한 그런 관광지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의미를 새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국의 역사 이야기를 짧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 건곤감리의 의미도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우리 태극기의 건곤감리의 건은 우주 만물 중 하늘을, 고는 땅을, 감은 물을, 그리고 리는 불을 상징합니다. 하늘, 땅, 물, 불,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태극기.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